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오늘 정의만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늘은 뭐 기분 좋게 출발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즉시 체크포인트 사항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두 번째, 제3차 양적 완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고용보고서. 세 번째입니다. 코스피 61선의 지지 여부. 먼저 첫 번째의 체크포인트 상황이죠.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이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액션은 나왔고요. 네.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예상대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ECB 쪽에서 결정한 통화정책 방향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일단 좋겠어요. 시장에서 좀 기다렸던 모습이 좀 도출이 네. 됐었는데 뭐 지난주에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가 자기의 어떤 사임을 요구를 하면서 압박을 했었는데 결국은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 않았었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잘 보시게 되면 기존의 방식하고 조금 좀 틀린 모습을 보이는데요. 기존에는 유가증권에 한정돼 있다. 그리고 위험국가의 장기 국채에 한정됐었는데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모든 유로존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단기 국채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호재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물론 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좀 제한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다는 점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위험국가가 먼저 요구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불태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유동성 확대 부분이 좀 미미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EFSF와 그리고 ESM을 통해서 발행 시장에서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현재 그 ESFS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ESM 같은 경우는 아직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판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좀 시장에서는 좀 좋은 요소로 받아들였던 부분은 ECB에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할 때 결국 선순위를 포기하겠다라는 국채 매입,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채권자의 권리를 선순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예. 지난해 그 그리스의 국채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국채 교환 프로그램을 했을 때 민간 투자자들은 거의 헤어컷을, 그러니까 거의 손실을 맞았었는데 ECB는 거의 손실이 안 났다라는 그렇죠. 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다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어떤 헤어컷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선순위를 ECB에서 포기한다는 부분은 이런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해소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라는 점이죠. 스페인 국채 같은 경우 6%대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에 환호를 하고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불태화 방식이라는 점하고 그리고 먼저 선제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부분 물론 이 부분이 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불태화 방식을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불태화 방식이라는 부분은 향후 시장에서 분명히 유동성이 어떤 증가하지 않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환호를 하는 부분은 결국 마리오 총재 같은 경우 지난 7월 달부터 유로존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든 하겠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 독일 중앙은행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채 매입을 무제한으로 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이 의중이 결국 시장에서 환호로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드라기 총재의 어떤 믿음감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증시도 이에 따라 좀 이 강한 상승세가 좀 출발이 되는데 야간 선물 시장의 어떤 상승률을 본다라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 30포인트 이상 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 모두 다 조금 다 해결이 됐죠. 오늘로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2년물과 3년물의 단기 국채에 조금 제한된다는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시장에서는 환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뉴욕의 미국의 경제 지표가 되겠죠. 양적 완화, 제3차 양적 완화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거 다 미국 의회니 뭐니 대통령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재가 만발했죠. 유로존의 ECB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ADP의 민간 고용보험, 그러니까 민간 고용도 상대적으로 지금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죠. ADP의 민간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월급 보고서를, 그러니까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좀 참고하는 어떤 보고서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좀 단점인데요. 이런 민간 고용이 지금 예상치가 보통 한 14만 2천 명이었었는데 네. 지금 8월 민간 고용 같은 경우 20만 1천 명까지 증가를 했다는 시장은 오히려 좀 환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기다렸던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어떤 기대감을 좀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발표됐던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3개월 연속 50을 하회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제조업 지수가 안 좋다라는 점, 결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좀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그 ISM 고용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오늘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결국 전일 발표됐던 ADP의 어떤 고용 보고서가 오히려 이제 좀 희망을 좀 꺾는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 실업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 8월 실업률 예상이 한 8.3%, 뭐 전월과 뭐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표를 보시게 되면 추이가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실업률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가 올해 5월 달부터 다시 실업률이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난다라면 오히려 시장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현재 상황으로서 보면은 좀 이 기대감이 좀 사라지고 있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한번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동성 확대라는 면에서는 좀 앞서서의 22하고 이쪽 미국 쪽하고는 아직은 조금 아니네요. 예,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좀 있죠. 예. 최근에 미국 시장 보면은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나빴다 이런 현상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좀 기대는 계속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은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60일선의 지지 여부입니다. 어제 흐름을 보면은 이쪽에서는 지지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흐름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60일선 지지를 좀 보여줬었죠.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의 어떤 상승폭이 한 50% 정도 되돌림되는 수준이 한 185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5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1850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결국 전일에 유럽의 어떤 ECB 어떤 국채 매입 프로그램 때문에 오늘 강하게 또 상승 출발한다라면 어느 정도 61선에 대한 신뢰도가 좀 커지는 상황이죠. 향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61선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점진적으로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그 1860선인 그 61선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오늘의 어떤 포인트는 1900선 위에서 상승 출발하느냐 여부 그리고 21선이 위치한 1920선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해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상승 출발한다면 또 공격적인 추가 매수,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물론 이면의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본다라면 무조건 호재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전제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주말이라는 부분이죠. 주말에는 결국 이제 어떤 차익성,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라든지 어떤 주말을 좀 포지션을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장기 이평이 모여 있죠. 1900선이. 그럼 결국 1900선 위에서만 끝나준다라면 오히려 이제 향후 다음 주에는 1900선에 다시 한번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 쪽은 좀 살펴보지 않아도 될까요? 프로그램에 따라 지금 지수가 출렁이고 있잖아요.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거는, 근데 전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영향이 좀 다소 좀 주춤했었는데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의 영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그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외국인 선물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그러니까 9일 연속 순매도를 마감하면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결국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어떤 키를 잡고 있는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현재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프로그램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접근한다라면 오히려 상승폭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어준다라면 오히려 베이시스 회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도하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죠. 전일 같은 경우 베이시스가 뭐 백어데이션까지 막 열리는 상황에서도 프로그램 매도가 좀 제한적으로 나왔다는 점 본다라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번 옵션 만기 전까지 장중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국가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옵션 만기일 때는 분명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나올 물량이 뭐 많다 적다 얘기하지만 그 부분이 예측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늘 참고하시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나오네 그렇다라면 결국 상승 탄력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체크해 봤는데 이에 따른 롱숏 전략입니다. 일단 앞서서도 좀 말씀하셨어요. 60일선 지지의 가능성 보셨고 그리고 21선 회복 여부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일단 그 전일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증시 열릴 때까지만 해도 1850선 지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었는데 오히려 이제 지지보다는 이제 상승 출발하기 때문에 좀 방향성을 좀 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 전략은 계속 기존의 어떤 매수 전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중소형주 1900 이하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하자라고 얘기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숏 전략, 차익 쪽 전략은 1950선 이상에서는 비중 축소 전략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은 기아차네요. 예, 네. 기아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해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수 가격에 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아차는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이 어떤 하락 추세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이룬 추세선이 좀 하락 추세대로 좀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하다가 72,000원 이제 현재 가격대 오다 보니까 이런 하락 추세대의 하단에 지금 머물렀다는 부분이죠.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건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심리적인 지지선 같은 경우는 2만 원 선인데 오늘 같은 경우 상승 출발한다라면 거의 좀 매수를 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보합선, 그러니까 전일 종가 가격인 72,000원 정도에 잡으시면 무리가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 가장 핵심 부분은 결국 이제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9월 17일 날 K3에 대한 신차가 나옵니다. 결국 이런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 EPS가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면 현재 주가 퍼 수준이 한 6.4배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현재 어떤 8월의 실적을,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좀 예상치보다 저조했다는 부분, 8월 달 기점으로 실적이 좀 다소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전략으로는 전일 종가 수준이 72,000원,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